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법무부 제네시스 소정근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회생하면 안 된다고 이런 경우도 있나요? 이거는 이제 다 케바케긴 한데 가장 큰 경우는 이제 재산이 많으신 분들, 단순히 재산이 많다라는 차원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월 소득에 비해서 재산이 너무 많은 경우, 이런 분들이 좀 문제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재산이 보통 크다고 하면은 부동산인 경우가 많은데요. 부동산의 액수는 너무 큰데 내 월급여는 거의 최저임금 아니면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밖에 안 된다. 이제 이런 경우가 제일 현실적으로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한번 상담 받으셔가지고 내가 개인회생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채무 내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채무를 다 코인 투자라든가 도박 이런 거에 이제 썼다. 한마디로 약간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불량한 데 이제 사용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은 청산 가치가 좀 높게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되는데 나도 정상적으로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좀 위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반드시 미리 한번 변호사랑 상담을 하셔가지고 내가 회생을 정상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받을 수가 있는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회생을 받게 되면은 사실 회생 자체에 어떤 불이익이 있다기보다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따라서 약간의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제일 많으신 분들이 이제 보험 설계사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보증보험이라는 이제 본인의 신용 상태를 걸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내 신용 상태가 개인회생이 되면 기본적으로 제일 안 좋아지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보증보험이 당연히 계속 이제 갱신이 안 되겠죠. 이러다 보면 보험사에 따라서는 보증보험이 이제 더 안 끊기니까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회생을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좀 직업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질문들 몇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회생은 회사나 가족 몰래는 진행을 못하지 않나요? 충분히 알리지 않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제 그것들을 숨겼다가 나중에 발각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사실 그런 경우는 본인의 약간의 대처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내 직장으로 이제 통지 주소를 바꿔놓거나 이제 이런 걸로 출명이 가능한데 이제 자택 주소로 연체 사실이 날아가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나는 출근해 있는데 집안에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뜯어서 이제 보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들을 좀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리 이제 연체가 됐을 때 어디로 통지가 되냐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서 내 집 말고 다른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바꿔놓거나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또 개인생을 한다고 해서 배우자나 다른 사람한테 직장 이런 데도 통지가 가게 돼 있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설정한 주소로만 돼 있고 특히나 저희는 이제 전자로만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법원에서 날아가는 그런 서류들은 더더욱이나 없습니다. 이제 채권자들이 날아가는 통지 이런 것들만 조심하시면은 제3자가 아는 경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마저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이제 내가 연체됐을 때 날아가는 통지, 주소 이런 것들을 미리 좀 한번 체크를 해주셔서 좀 다른 곳으로 바꿔 놓으시면은 사실 배우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약간 신청을 해놓고 저만 조심하면 솔직히 아무도 모르게 진행 가능하겠네요.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25년차 공무원인데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네, 공무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제한받는 건 없습니다. 공무원들 분들 중에 아무래도 제일 많으신 분들은 교사 아니면 군인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은 사실 개인회생을 진행해서 내 뭔가 직업적인 처우에 있어서 뭔가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막연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 건 없고요. 주변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사례들을 보니까 겁을 지레 먹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 없이 편하게 한번 개인회생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공무원분들이라는 뭐 어떤 직업적 제한 때문에 안 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네요.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개인회생을 하면 혹시 해외여행 못 가거나 하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국 금지나 정지가 된다고 하면은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다 자유롭게 해외여행도 가실 수 있고 한데 다만 해외여행의 시점을 약간은 조절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 해외여행을 고액으로 특히나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사치성 소비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페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페널티라면 그 청산 가치에 약간 더 더해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해외여행비가 뭐 몇백만 원이면 그래도 큰 영향은 없겠지만 혹시 또 해외여행을 자주 가시는 분들 또 유럽이나 또 미국, 남미 이런 데 먼 데까지 가신다 치면은 아무래도 여행비가 이제 1,000만 원대 이상으로 이제 나오기 십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청산 가치가 몇백이 아니라 몇천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은 개인회생이 혹시나 안 되게 되는 또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무적으로도 아무래도 해외여행을 갔다라고 하면은 법원에서 기본적으로는 좀 약간은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만약에 계획하시는 분들이라고 치면은 좀 개인회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가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해외여행은 갈 수 있는 거군요.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